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요즘 장이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기만 하고, 그리고 옵션도 지속적으로 불리시 옵션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옵션으로 보더라도 풋은 비드 체결로 들어오고 있고, 콜은 에스크 체결로 들어오면서 옵션 상황을 봐도 괜찮고, 뭐 10년물이나 30년물 이런 것도 튀지 않았고, 달러도 적정선에서 하락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증시가 그냥 무난하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장에 진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 주식 여러 개 보는 식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 들어가기 앞서서 QQQ 차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 QQQ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에 도달을 했죠. 전고점 라인이 여기 라인이었는데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635 라인을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목적지는 685 정도가 되고, 업사이드는 여기서 지금 푸장 가격으로부터 대략 한 7% 정도는 더 상승할 룸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635 지키면은.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랠리를 지속하고, 왜냐면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게 뜨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눌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주요 라인 지키면은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걸리면서 빠지면은 여기 고점 찍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제일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는 앞으로 크게 눌리지 않고 하락 다이버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685를 타겟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뷰고, 그리고 뭐 감마 익스포저나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은 이미 지금 파지티브 존에 들어와 있죠. 파지티브 존에서 네거티브 존으로 바뀌려면은 600까지 밀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수가 6% 정도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줘야 되고, 635, 630 이런 데 있었던 감마 익스포저 저항들 이런 데로 다 넘기면서 지금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다. 옵션 상황은 여기서 뭔가 폭락을 하기에는 쿠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락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전체 옵션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보면은 OI 증가한 거 지수들 위주로 660불 풋 이런 거 만기 한 달짜리로 들어온 거 있는데, 보시면은 얘도 비드 체결로 들어왔다,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아 하는 옵션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660까지 스파이가 밀릴 것 같지 않다 옵션이 들어왔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풋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 5밀리언 정도로 해가지고 에스크로 오랜만에 풋 에스크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파이 685불 풋, 이것도 만기 하루 남은 건데 이 친구도 보시면은 비드가 에스크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으면서 얘도 스파이가 685 밑으로 안 밀릴 것 같다 하는 옵션이 들어왔고, 그리고 스파이 675불 풋, 이 친구도 들어왔는데 비드 8,500개, 에스크 6,200개로 비드 체결이 더 높은 옵션이었다. 그래서 지금 옵션 상황이 계속해서 풋은 비드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이거 하나하나 눌러서 좀 클릭을 해서 보니까 빅스도 일단은 뭐 35불 콜 비드 쪽으로 들어와서 빅스가 여기서 더 이상 튀지 않을 것 같다 들어오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근데 콜 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는 약간 좀 섭섭하기는 하거든요. 뭐 635불 콜 15일 남은 거 만기로 12밀리언 정도 들어온 거, 이것도 규모가 되게 큰데, 이 계약 하나는 콜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콜 쪽으로 에스크필 높게 해서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시장 고점을 대략 한 여기 정도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는. 근데 뭐 베어리시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옵션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IWM 걔 하나 말고는. 그래서 일단 뭐 옵션 상황 개별적으로 뜯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유주얼 불리시 옵션이 진짜 요즘 끝도 없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요즘에 며칠째 계속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별 주식들도 굉장히 개개인 상황이 불리시한 상황이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애들도 들어오고 있고, 오클로, 노보노디스크, 마스. 근데 마스는 보통 이제 양빵이 많으니까 마스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한 섹터에서 뭐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있고, 머터리얼 유유유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엑소모빌도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데 프리미엄이, 근데 엑소모빌도 뭐 들어온 게 있어서 전 섹터 불문하고 분리시 옵션이 많이 들어왔다 지금. 뭐 인텔 비트마인 할 거 없이 오울도 들어왔고, 그래서 시장 상황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형적인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눌리더라도 이거는 추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꾸준히 조금씩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가 5일선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지지 잘 나오는지 이거 확인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 지지는 635에 있는 상황.
그래서 635 위에 있으면은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685까지 도달 가능하고, 이게 원웨이로 갈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아무것도 걸린 게 없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러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7% 정도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별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멤버십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게시물에 달린 거 위주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틀로직 봐줄 수 있냐? 네, 세틀로직 보겠습니다. 네, 세틀로직 같은 경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영상에서 언급해드렸을 때 7.9를 타겟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 되게 많이 언급을 해드려가지고 세틀로직 주주분들이라면 얼추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일단 7.9불 도달을 했고, 여기서 리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이 된 다음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이랑 11선 밑에 봉이 잠겨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할 건데, 이 꼬리 라인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 여기에 가격대가 6.5 정도가 되는데 6.5 밑에 오늘 봉이 잠기게 되면은 여기 라인 5.9까지는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 그거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여기 7.89까지 트라이 하러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틀로직 보시면은 이렇게 RSI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하락 다이버 걸리면서 빠지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고점 형성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세틀로직과 마찬가지로 QQQ도 아직까지 이런 다이버전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이버전스 만들러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네,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세틀로직 같은 경우는 6.5 여기 지지가 잘 나오는지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손익비 자리 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여기서 신고가를 뚫으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줬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빠지기보다는 그냥 뭐 만약에 5.9불 이런 데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시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큰 그림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이온큐 감마 익스포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차트는 이거 뚫었으니까 얘는 지우고 볼게요. 그리고 요 하락 추세도 넘겼으니까 지우고, 이거 상승 추세 끝단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싹 잘 나왔죠. 그래서 얼티밋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트뷰 작도 공유해드리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면은 도움 많이 되니까 보유하고 계시면 한 번씩 계속 들여다보는 거 좀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감마 익스포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내일 만기로 보겠습니다. 4월 17일 만기고, 지금 아이온큐가 종가 43에 푸장 46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4월 17일 만기에 위에 그냥 뭐 없네요. 43이고 46이고 위에 그냥 뭐 저항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항이 없고, 지지는 40에 많이 있는 상황. 그래서 40이 지금 여기가 쿠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빠지면은 주식을 매수해서 해지를 걸어야 되는 옵션 참여자들이 많다. 그래서 40을 지지로 봐주시면 되고, 네거티브로 바뀌는 구간은 여기 38쯤에 좀 많이 껴있기는 한데 계속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감마 현황은 좀 뉴트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0 위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40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뭐 감마 익스포저 제가 봐드리긴 했지만 여기 200일선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45 이런 데도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뚫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200일선, 지금 일단 200일선에 도달했으니까 일부 매도하고 올라타면 다시 사던가, 뭐 아니면은 나는 크게 한번 쳐보고 싶다, 나는 크게 한번 홈런 쳐볼래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는 거고, 이제 이런데 갭이 있으니까 이런 거 메꿀 수 있는 거는 좀 인지하시고 들어가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도 거래량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매물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 라인이 55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타겟으로 잡아 놓을게요. 그래서 200일선 넘기면은 55불까지는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은 200일선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라인에 갭 같은 거 있으니까 갭 지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마 익스포저는 40 여기입니다. 40이 여기 고점 매물대랑도 걸리고 좀 중요한 자리로 보이네요.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은 지금 뭐 RSI 다이버전스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무튼 한번 뭐 눌렸다가 가긴 할 텐데,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를 얘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다이버전스 만들러 당분간은 좀 상승하지 않을지 싶네요. 아이온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인 말씀하셔가지고 비트코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5일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5일선에 정확히 이렇게 딱 맞고 지켰거든요. 그래서 비트 일단 추세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도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71선 이렇게 있고 51선 째꼈고 51선 째꼈고 11선 째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 계속 유지 중이고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살아 있다. 근데 얘가 시세 분출이 될 거면은 여기 매물대를 되게 오랫동안 쌓은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가격은 75.6K이고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기면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 비트코인 제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서 여기 좀 타이트하게 봐서 73.8K 이 빨간색 선 여기죠 여기 깨면은 손절하던가 75.6K 위에 올라타면은 그때 다시 추격 매수 갈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코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모멘텀적으로는 괜찮다. 4시간봉 상에서도 이제 막 여기 200선 이렇게 있는데 51선, 71선, 121선도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 증시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일단은 85K 부근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클 진입 타점 이것도 여쭤보셨는데 네, 서클도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 다이버가 이렇게 떡칠이 좀 됐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다이버전스는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중요 구간 제가 82 찝어드렸는데 82에서 지지가 딱 나오면서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락 다이버는 일단은 다 소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가 피보나치를 되게 잘 추종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에서 잘 막히고 있고 이런 피보나치 구간에서도 매물대를 잘 쌓고 있고 이런 데서도 이런 라인 넘기니까 더 잘 가고 하면서 피보나치를 잘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서클은 피보나치 챙겨보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0.5 구간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추세를 가르는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103.88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주봉상에서 이런 RSI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103.88 지키면은 여기 160까지는 좀 큰 그림에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손익비 트레이딩 하기에 나쁘지 않죠. 비트코인도 손익비 트레이딩 하기 괜찮고 그래서 지금 크립토 섹터가 전반적으로 매매하기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3.88 이런 라인에서 리젝이 되면은 다시 여기 82에서 83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OI 증가한 옵션 중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4가지가 들어왔고 가두리 옵션이 제가 옛날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70에서 190 사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서 215까지 확장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215 보시면은 에스크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높은 라인에 비드 체결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콜로 비드 체결을 쳐놓고 여기 위로 이제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 지금은 상방을 열어놨다. 그래서 210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에스크가 비드에 비해 많으면서 상방을 좀 열어놓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상황은 가두리 옵션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상방을 보는 옵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박스 있잖아요. 이거 뭐 여기로 저점을 잡아도 되고 여기로 저점을 잡아도 되는데 저는 여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150일 동안 진행이 된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돌파 라인이 195가 되는데 195를 넘었으니까 그래서 195를 넘기면은 이 크기만큼 한 번 더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25 더 올리면은 50 이 정도 가면은 타겟은 22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195 넘겼으니까 220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은 이 195를 지키는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 여기가 타겟이고 지켜야 되는 라인 19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좀 불리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되게 오랜만에 이거 200일선이랑 나머지 애들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거든요. 단기 이평들이.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잘 나갈 것 같아서 반도체도 어쩌면은 2.618 피보나치 구간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과열인 상태긴 하거든요. 제가 타겟 406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눌렸다가 갈 수는 있기는 해요. 지금 여기까지 뭐 0.몇 프로도 안 남긴 했는데 근데 얘도 결국에 이거 RSI 다이버전스 한 개도 안 걸리고 있고 결국 다이버전스 만들러 한 파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엔비디아가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 468까지 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근데 이러려면 좀 가정이 필요하기는 하죠. 일단 협상 이거 잘 되는 게 매크로적으로 좀 나와 주어야 되고 이것만 잘 되면은 SOXX 같은 경우는 468까지 다이버전스 만들러 상승할 것 같다. 이게 이렇게 간다는 말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락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여기 도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타깃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얘가 어디 안 깨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니 이거 타겟 여기라면서 왜 안 가냐 이런 사람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은 이게 지저분하더라도 언젠가는 간다라는 뜻이고 중요 라인만 지키면은 그래서 얘도 468을 당장 안 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래도 여기 406 넘긴 다음에 봉이 안착이 되면은 이거 하락 다이버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468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R 이런 거 원전주들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원전주도 이제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얘도 좀 긍정적인 게 일단은 거래량이 밑에서 팍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게 좀 고무적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중요 저항이 막혀 있기는 합니다. 중요 저항 라인이 일단 여기 SMR 같은 경우는 여기 13 그리고 51선 이거 내려오는 12.5 여기 두 구간이 SMR은 저항 구간이고 여기 넘기면은 14.4 까지 상승이 가능한 상황. 근데 주봉상에서 이 14.4를 넘기면은 여기 200일선이랑 겹치는 라인까지 도달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그냥 여기서 매바닥이 나온 거고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냅다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등이 잘 나서 14.4를 도달을 했다. 아직은 12.7에서 놀고 있으니까 좀 먼 얘기이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여기 구간 한 26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 나열을 해보면은 여기 13 넘기고 그 위에 14.4 넘기면은 큰 그림에서 26까지 상승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SMR에 비해서 그래도 저항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왜냐면 50에서 여기 소화를 시켰으니까 얘도 여기 66 라인 넘기면은 그 위에 88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88 만약에 뚫게 된다. 근데 얘는 하락을 할 때 좀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뉴스케일 파워만큼 뭔가 타겟을 정하기 쉽지는 않긴 하네요. 그래서 뉴스케일이랑 비슷하게 간다 비슷한 느낌으로 라고 한다면 얘도 이 캔들 고가 정도 또는 절반 정도까지 여기 라인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라인이 한 1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클로 같은 경우는 다시 날봉으로 돌아와서 여기 66에서 안착하면은 여기 200일선 85.5네요. 85.5까지 가능하고 여기 넘기면은 105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능할 것 같고 뭐가 됐든 찐반의 조건은 200일선 넘겨야 찐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락의 힘이 더 강한 거는 인지를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점은 고무적이다. 두 개 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